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 조선업의 세계 수주 점유율이 2018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10척 중 4척을 우리나라 조선소가 제조하게 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박 발주량 자체는 한 해 전보다 22% 정도 줄었지만 국내 조선업 점유율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체 선박 수주량으로는 중국이 1위였지만 LNG 선박 등 고부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앞서며 수주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 성과를 경신 중인 대형 LNG 운반선의 경우엔 전 세계 발주량 중 70%를 우리나라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 규제 강화로 발주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수주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고 3,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조선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부는 올해 1,300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자재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 인력 도입 제도를 개선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올해 남부 내륙철도 KTX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경남 5개역을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오는 3월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인데 거점 역세권을 유치하려는 경남 5개 시군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시의 관문인 원문고개, 중림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 남부 내륙철도 통영역 예정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통영 역세권을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 30만 제곱미터에 6,500억 원을 투자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남부 내륙철도가 정차할 경남 5개 역세권 가운데 통영시가 선두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통영역 입지 요건이 가장 불리하고 이를 극복하는 정책 수단으로 초기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경남 5개 역은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입니다. 한 곳당 20만에서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주거와 공공시설, 관광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종착역인 거제는 열차에 정비창이 들어서고 가덕 신공항과 연결하는 복합 거점으로 규모가 가장 커질 전망입니다. 120km 남짓한 구간에 5개의 역세권을 개발하게 되다 보니 역세권의 규모와 개발 시기를 두고 시군 간의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공공 분야와 민간 투자가 결합된 방식이어서 민간 자본의 유치가 관건입니다. 경상남도는 합천과 고성군도 역세권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조금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연구원은 역사와 해양관광, 지식, 항공우주, 조선산업을 권역별로 특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화 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능을 부여하려고 지금 구상을 중입니다, 지금. 경남 5곳의 역세권 개발 계획은 오는 3월부터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며 거제 역세권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지난해 12월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한국화본의 또 다른 밀양 공장에서 일주일 만에 하청 노동자가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화본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한국화본 밀양 2공장입니다. 이 공장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단열재를 자르는 절단기에 어깨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건 지난해 12월 22일입니다. 인근 밀양 사포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가 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A씨는 환풍기가 움직이지 않자 전원 버튼을 점검하러 절단기 작업대 안에 들어갔고 갑자기 작동한 절단기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권역 외상센터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환풍구 스위치 킨다고 저 날물 밑으로 머리를 집어 넣다가 그냥 생긴 문제.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절단기 작업 반경에 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울타리나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센서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기계는 꺼져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센서를 부착하든지 어떤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카본 측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돌렸지만 외주업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개입해서 막 그런 거 확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원청도 같이 책임을 져라는 게 약간 법의 취지입니다. 노조는 한국카본 측이 노동자들을 보호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카본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카본은 뒤늦게 전문업체의 안전 컨설팅을 받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규현입니다. 가짜 친환경 낚시추 수십만 개를 만들어 유통한 낚시용품 제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친환경인 것처럼 속여 파는 이른바 그린워싱 제품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양산의 한 낚시용품 전문 제조업체. 창고 안에 팔려고 쌓아둔 낚시추들이 가득합니다. 허위로 친환경 표시를 한 이른바 가짜 친환경 낚시용품입니다. 이 업체는 201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낚시추 포장지에 무독성, 친환경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가짜 환경 표지 인증 마크를 붙여 실제 법정 인증을 받은 것처럼 눈속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가 만든 가짜 친환경 낚시추는 모두 35만 1천여 개. 이 가운데 32만 6천여 개인 시가 8억 2,800만 원어치가 전국 낚시용품 판매점에 유통돼 판매됐습니다. 일부 인터넷 판매 업체에서는 아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짜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사례는 모두 2,079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그린워싱 제품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공해라든지 친환경적인 용어에 많이 현혹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어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다시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은 가짜 친환경 낚시추를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 금액에 대해 환경부에 과징금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추위가 조금 약해진 틈에 불청객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돼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먼지 안개가 나타나며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추위 대신 비와 눈이 찾아오겠는데요. 밤부터 시작돼 서부 내륙은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1cm 내외의 적은 양이 예상되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도 건조특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보시면 양산과 김해, 창원과 통영, 거제가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합천과 진주가 영하 4도, 산청과 사천은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서부 지역도 낮 기온은 10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모레 오전까지도 물결과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큰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종일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시가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일대를 드론 비행 회피 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일부 시민들이 철새 서식지 관찰 등을 위해 주남저수지 상공 위로 드론을 날리면서 철새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드론 비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철새 보호를 위해 전남 순천만처럼 비행 회피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든 군민에게 고성사랑 상품권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고성군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설을 앞두고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주말인 오는 14일과 15일에도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청군의 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A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산청군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쓴 메모 내용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종합병원급 지역 의료기관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동군은 새 하동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을 우려해 이달부터 8달 동안 지역의 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설립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대학병원과의 협약 등 응급의료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만기인 경남의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최대 20.7%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주택 가격 지수가 10% 떨어지면 경남의 만기도래 전세 계약 가운데 11.8%가 또 지수가 20%까지 떨어지면 20.7%가 깡통 전세가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경남의 7개 섬이 가뭄으로 급수가 제한되면서 주민 2,300여 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지역은 통영시 욕지도와 노대도, 오곡도, 수우도, 우도, 추도, 매물도 등 7개 섬입니다. 이들 섬은 지난해 11월과 12월부터 공동급수시설에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해 육지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거나 급수선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대기 오염이 심한 도로변이나 공사장 근처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외출 후에는 손, 발, 얼굴과 함께 온몸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노폐물 배출을 위해 물을 마시고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